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1441년 명정동 6년 한강변 양인과 공천 노자에게 내선에 생선을 공급케 하다. 사홍방에서 청하기를 한강으로부터 통진에 이르는 물가의 각 고을 양인과 공천 노자 100호를 생선간으로 정하고 3번으로 나누어 자벽을 없애게 하고 날마다 생선을 잡아 바쳐 내선을 공급하게 하고 사제감으로 하여금 규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규거는 규탄하고 살피게 합니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지 매매의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속종과 등록의 방매 전지 핵실조에 세 내지 아니한 문건과 교화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있게 되면 율문에 의하여 시행한다는 법문이 있사오나 지금은 전지를 매매한 자로서 관가에 알리지 아니하고 문건을 받은 자에게는 결태 50대의 전지값의 반을 추징하고 팔은 전지를 또 아울러 관가에서 몰수하오니 특히 율문의 본뜻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지를 매매하고도 관가에 고하지 아니하고 이반을 받은 자에게는 율에 따라 논제하옵되 전지값의 반만 관가에서 받아들이고 그 전지는 몰수하지 말 것이며 전지를 팔은 사람은 관여시키지 말고 산 사람은 교화를 거치게 하되 혹 남의 전지를 매입하고도 적에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율에 따라 논지하시고 그 전지는 몰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김사청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 장년 김소남이 아래기를 신의 아비 김사청이 금년 나이는 83세이온데 계모상을 만나 채식을 한 지가 여러 달이 되어 날로 파리해지옵니다. 신이 고기를 권하고자 하오나 생각하건대 신의 아비는 천성이 본래 강직하여 정을 빼앗기 어렵사옵고 다른 족친의 존장도 없사와 신은 심히 민망함을 여기지 못하오니 원컨대 성상께서 명을 내리시와 노신의 연연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무는 친모와 간격이 있거늘 하물며 나이 70이 넘은 자가 경정으로 직행할 수는 없다 하고 즉시 중관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가지고 그 집으로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경정은 고든 정이다. 중관은 내시를 말한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조중생을 차명에 처하다.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조중생이 내부의 재물을 훔친 것을 장무로 계산하면 94관이나 되오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차명에 처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강의하는 문신 중 군직 제수자는 승문원을 겸하게 하다. 예조의 사례기를 강의하는 문신들에게는 이미 내리신 조교를 따라 대간이나 육조 낭청의직을 제수하였으나 부득이하여 군직을 받게 된 자에게는 각각 본품으로서 승문원을 겸하게 하여 권장하고 독려하는 방법을 두투이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지방 제수자의 사유를 보고하도록 이 병주에 전지하다. 독자로 부모의 나이가 70 이상이 된 자나 부모에게 숙환이 있는 자는 수령에 제수하지 말고 기타 70이 된 노친이 있는 자는 300리 이내에서 소용하도록 하였으나 만일에 지용이 출중하고 몸에 국가의 안위를 띤 자라면 비록 노친이 있다 하더라도 상리에 구애되지 아니함을 법으로 나타낸 지 오래되었는데 건자에는 혹 노친이 있더라도 먼 곳에 수령으로 나가서 오래도록 아들이 된 직책을 비우는 자가 있어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기니 이제부터는 부득이하게 제수할 자에게는 사유를 갖추어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통례문 통찬 최유를 처벌하다. 최유가 본사의 여종을 간통하여 첩으로 삼았는데 일이 발각되며 사헌부에서 장 90대에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논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도제제사에게 전략할 것을 전지하다. 변방으로 옮긴 백성이 거의 수만에 가까우므로 축적이 부족하여 비만이 실로 어려우니 만일 승승이를 전략하지 않다 갑자기 흉년을 만나게 되면 그 패단을 앞으로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경들은 마땅히 진심하여 이를 생각하고 민성을 도토히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갑사의 시취법에 대해 건의하다. 갑사를 시취하는 법은 지극히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사오나 오직 산직에 속한 자를 다시 시험한다는 법만이 빠졌습니다. 산직에 속한 자는 새로 속한 자와 비할 것이 아니오니 마땅히 구갑사 취제법에 의하여 시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범죄인 정제의 아들을 과거에 응시케 하다. 정제는 장주를 받았으므로 그의 아들 정수충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수충이 호소하니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며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속이 전에 범죄인 친속 종사주에 범죄인의 친속으로서 유례 연자한다는 조문이 없는 자는 과거에 응시하게 하여 수용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니 정제가 비록 인신을 위조하여 참고의 미국을 절도하여더라도 또한 연좌의 죄가 아니므로 그의 아들 수충은 이치상 과거에 응시하게 함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허비를 사헌지평으로 삼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고부의 삼남 출생자에게 쌀을 하사하다. 전라도 고부군에서 어떤 여자가 한꺼번에 삼남을 낳았으니 쌀과 콩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5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조명간 행성 축조를 필력하다. 도채찰사의 종사관 박건을 보내어 평안도 조명간 행성을 쌓게 하니 본도의 정부 8,390명을 사역하여 석축의 길이 59,947척, 녹각성의 길이 5,807척 7촌을 쌓았고 종사관 정이한을 보내어 벽단 행성을 쌓게 하니 본도의 정부 8,263명을 사역하여 석축의 길이 37,95척 6촌, 녹각성의 길이 5,218척 4촌을 쌓았는데 모두 2월 15일부터 시역하여 이날에 이르러 필력을 고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여관 판관 김옥진의 처를 처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사여원 판관 김옥진의 처 사자는 산호의 석가와 사통하였는데 옥진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병을 얻고서 돌아왔는데도 사자는 집에 병이 있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또 구려하지도 않은 데다가 남편을 배반하여 엄욕을 행하였사오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게 하고 생은 최경인도 사자의 집에 출입하였사오니 율이 장 80대에 해당되옵니다. 하니 사자는 한등을 감하도록 명하고 정몰하여 경성의 관비를 삼게 하고 경인은 공신의 아들이므로 논제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1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일기주의 등구량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구인과 오돌이 김파로 등 이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파로 등에게 옷, 갓, 안마를 내려주고 이어서 관직을 주고는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며 또 집과 자재와 노비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3월 1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야인에 대한 한년 수직법의 폐단을 상소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향화한 야인들에게 연한제로 직책을 받는 법이 있사온데 지금은 연한은 이미 지났어도 혹은 품질을 올려 관직을 제수하여 혹은 갑사에게 보충되기도 하고 혹은 이미 죽었다든가 본토로 돌아갔다든가 하여 문수를 빙고할 수 없으니 그 새로 향화한 자도 그 사람이 재간이나 향화한 지 오래되고 가까움을 알지 못하여 가계에 충실한 여부와 제수하던 차례도 고열할 수 없사오니 심히 옳지 못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의정부 예조 및 그 도의 도절제사와 이미 이품 이상을 행한 자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분류하여 이름을 기록하게 해서 뒷날의 빙고로 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3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왕과 왕비가 온수현에 행행하다. 왕세자가 호종하고 종친과 문무 군신 50여인이 호가하여다. 이명대군 2구 함남군 2억로서 수궁하게 하고 이뒤로부터는 종친들에게 차례로 왕래하게 하였다. 임금이 가마골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이 행차에 처음 초유를 쓰고 기리고를 사용하니 거가가 일리를 가게 되면 목인이 스스로 북을 쳤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3월 1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승문원에서 진공마에 대해 건의하다. 승문에서 아래기를 홍무 19년 4월 25일 예부에서 이자한 성지에 이르기를 3년에 한 번씩 입주하게 하되 양기 50필을 진공하라고 유시하기를 올해 세미까지 이 약속이 징검되게 하되 뒤로는 홍무 24년까지 정조의 박물로 진공하기를 다음과 처음과 다름없이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홍무 20년 정묘년 정삭을 시발점으로 하여 해년, 묘년, 미년을 당할 때마다 판비되어 온 종마 50필 안에서 원정한 모색 마필이 만일에 적을 것 같으면 별색 중에서 될 수 있는 마필로 충수하여 진공하여 온지 이미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가 저번에 조사하여 보니 검거함에 실수하여 혹은 먼저 하고 혹은 뒤에 하여 시기를 어겨서 진공하였으므로 4대의 이해를 잘못하였습니다. 만일 방법을 간과하여 해명하지 아니하오면 혹시 전날과 같이 잘못을 저지를 염려가 있어 의합에 합담치 못하오니 검으로는 해, 묘, 미의 진공하는 연차를 만날 때마다 2년을 전개하여 4년, 유년, 충년의 정월 상순의 본원에 위탕의 공마의 모색과 필수를 예조에 첩보하고 병조의 간문을 보내어 각도의 감사에게 전행해서 선택하여 미리부터 기르게 하여다가 그의 10월에 각도의 감사는 전에 정한 본색의 마필과 충수한 별색의 마필을 개사하여 병조에 이첩하게 하고 1년을 전기로 하여 인, 오, 술의 해 8월까지 각도의 감사는 관리를 보내어 암령하여 병조에 교부하면 사복시에 전송하여 먹여 기르게 하소서. 10월에 이르러서는 진공하는 종마를 보내되 정조사로 하여금 일시에 출발하게 하여 북경으로 나아가 진언하는 것으로 길이 항식을 삼으소서. 따라서 본원의 녹관 안에 따로 진공 종마색을 정하여 두시고 또 벽 위의 현판에다 육갑을 쭉 벌려서 기록하고는 그 밑에다가 본원이 첩보할 길과 각도의 감사가 판비하여 올려보낼 원리가 동시에 차관이 압송할 원리를 써서 명백하게 같이 기록하게 하고 압송한 뒤에는 그 연도 밑에다가 즉시 안동한 관원의 이름을 쓰고 그 연도 위에다가 정통 연년이라고 써서 성찰하는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경중에 있는 예조, 병조, 승문원, 사복시와 예방에 있는 각도의 감사도 또한 위탕의 체례에 의하여 현판에다가 상황을 써넣고 항상 금속을 더하오면 비록 한 관청에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기타의 각처에서는 반드시 스스로가 금속할 것이요. 혹 경외의 관리로서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율문에 의하여 논제하오면 그의 잘못을 면할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종마는
오치, 오신, 오제의 결백한 상마, 오필, 오치, 오완의 결백한 피마, 열필, 철청의 상마, 오필, 피마, 열필, 흑종, 흑미의 누른 상마, 이필, 피마, 오필, 흑오명의 상마, 이필, 피마, 네필, 주류의 상마, 세필, 피마, 네필을 합한 50필이었다. 상마는 성장한 순말이고 피마는 성장한 안말이며 조류는 털빛이 붉은 말, 즉 토말을 말한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3월 1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3월 1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산탄태장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3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수헐원에서 유숙하다. 비 때문에 길이 지리고 날씨가 추웠다. 임금이 인마가 줄이고 고단한 것을 염려하여 대가가 수헐원에 이르자마자 유숙하게 하고는 진무이인에게 명하여 술과 밥을 씻고 연도로 가서 구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3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온천 행궁에 도착하자 군사와 번휴자를 돌려보내다. 대가가 온천의 행궁에 이르러 경중의 군사와 번휴를 당하는 자는 모두 놓아 돌려보내니 그곳에서 둔을 치고 호종하는 자는 겨우 300기뿐이었다. 이 행차가 사녀가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더벅머리 아이들과 흰머리의 늙은이들이 그가를 바라보았는데 어떤 자는 말을 타고 그가를 곁을 지나가므로 유사가 죄 주기를 청한 임금이 말하기를 무지한 소인을 어찌 죄 주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92년 세종 23년 3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돌아오는 사신과 의주 목사의 품질 조정에 대해 의논케 하다. 사람을 보내어 정부에 의논하게 하기를 평안도 의주는 경계가 중국에 연접하였으니 실은 거진이라 하겠으므로 전자에는 의례껏 이품으로서 목사를 삼았는데 근자에는 조정의 사신이 희소함으로 이 양으로 목사를 삼았다. 그러나 본국의 사신이 회정하는 때마다 요동에서 의례 관군을 보내어 의주까지 호송하니 그 두목되는 관리의 내왕도 반드시 찾을 것이며 품질이 낮은 자로서 목사를 삼으면 불가하지 않겠는가. 만일 조정했으나 요동의 두목이 왕래할 때에 권도로 금대를 띠게 하면 어떨런지. 그러나 이 품은 의물도 지극히 중하니 일시라 할지라도 권도로 행할 수 없으므로 만일 이 품의 자급을 이 양에게 더한다면 어떻겠는가. 양이 경관으로 있을 때 상고하건대 이 양은 지난날 장사치를 대접하였다 하여 탄핵을 받았고 오늘날은 또 불을 상가지 아니하여 공기를 불태웠으니 장명을 남수하는 것이 되어 마땅치 아니하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이 양의 죄는 본래 작은 것이요 또 공신의 후손이라 예로서 언사를 입었으니 경관직으로 계수하고 달리 직질이 높은 자로 대체함만 갖지 못합니다. 하나 어떤 자는 말하기를 이 양의 죄는 본래 작은 것이라 이미 죄를 용서받아 부임하였으며 세월도 오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관서 방면의 직임은 감당할 사람을 얻기 어려우니 이 양에게 이 품직을 제수함이 옳겠습니다고 하였는데 이 몇 가지 주장 가운데서 어느 것이 옳은지 그것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2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도망자 범찰의 노략질에 대비하라는 황제의 칙서와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 평양소 윤 송저가 요동에서 보낸 동영위 천호 김보가 가지고 온 칙서를 전해 받들어 행궁에 이르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왕은 대국의 동쪽 번신이 되어 조정을 공순하게 섬겨왔으므로 짐도 마음속으로 길이 편안한 것을 도모하였다. 왕년에 범찰이 그의 본토를 버리고 경성에 도망가 살다가 뒤에 왕에게 죄를 얻고 다시 도망쳐 돌아왔으므로 조정에서는 그가 파천하는 고생을 가엾게 여겨 전에 잘못한 허물을 용서하고 무율하기를 다하여
양식을 주고 생기를 세워주니 그가 살 곳을 잃지 않게 되었으나 왕이 건자에 주달한 것을 보니 범찰이 이만주와 같이 왕의 사신이 회국함을 기다려 길에서 노략질을 하고자 한다 하기에 짐이 사람을 보내 칙스를 가지고 가 준엄하게 계칙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내주한 사람의 말을 들으니 범찰이 그 당류들과 약속하기를 금년에는 왕의 지경을 노력하고자 한다는데 사흘이 아니면 9월에 한다 하기에 짐이 또 다시 사람을 보내어 계칙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리와 같은 야심을 가진 저들이라 믿고 따를는지는 기필할 수가 없어. 특별히 치교하여 왕에게 이르노니 대비할 것을 잊지 말 것이나 만일 저들이 마음을 고쳐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왕도 또한 전에 잘못한 허물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더불어 겨루지 말기를 바라는 까닭으로 치교하노라 하였다. 그 칙서를 맞이하는 의식은 장악을 국문 밖에 설치하고 칙서 안을 중앙의 북쪽 가까이에 놓으며 그 남쪽에 향안을 놓았는다. 사향 두 사람을 좌우로 나누어 쓰게 하고 또 전하의 막차와 배 위를 뜰의 남쪽으로 설치한다. 승지 사관이 뜰에 들어오면 시위 군사는 시복 차림으로 장막 밖에서 시위하되 산성과 의장은 없게 한다. 봉직자가 칙서를 받들고 남문으로 왔어. 산문으로 해서 들어와 칙서를 안상에 놓고 물러나 향안의 동쪽에 쓰면 내사 두 사람이 운금을 받들고 전하를 인도하여 나온다. 환통내 두 사람이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 사배를 행하게 하고 이를 마치고 꿇어 앉으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다. 봉칙자가 칙서를 받들고 꿇어 앉아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칙서를 받아서 읽는다. 이를 마치면 건씨에게 주고 건씨는 받아서 도로 안상에 놓는다. 전하가 제자리로 돌아와 사배를 하고 이를 마치면 내전으로 돌아가는데 배, 괴, 상향, 예필은 통찬 두 사람이 이를 장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3월 21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충청강원 채금 별감 조겸지가 도금 5냥을 바치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3월 2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칙스로 인하여 평안 함길도 양도에 계엄하게 하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3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한승씨에 응시한 유의선 김문을 핵실케 하다. 앞서 지편전 직제학 유의선 응교 김문 경창부 소윤 김문기 등이 문과의 한승씨를 뽑을 때 거자 두 사람이 같은 성명을 가졌었다. 의선 등이 그 거취를 잃어 아비의 이름을 잘못 쓴 데다가 기타 분수를 잘못 계산한 것도 몇 사람이나 있게 하였으므로 유사에 내려 이를 핵실하게 하였다. 점수를 분수라고 한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3월 2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금형을 어긴 함양군 등을 행문하다. 병주에서 아래기를 함양군 이포 등 종친 8인이 민가에 유숙하여 금령을 어기오니 유사에 붙여 행문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이때 임금이 호종한 자들이 백성을 번거롭게 할까 염려해 민가에 유숙하지 말도록 명하는데 포 등이 금령을 범한 까닭으로 이런 명령이 있게 된 것이었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3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흰꽁을 바친 것에 대해 하연 조서강이 하례를 올리자 받지 않다. 어떤 사람이 흰꽁을 잡아 올림에 찬성 하연 등이 도승지 조서강과 함께 하례를 올리니 임금이 받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3월 26일 개현 첫 번째 기사 반중추원사 이순농을 핵실하여 아래다. 이순몽이 충청도 성환역승 강등문이 무례하다고 구타하였으므로 본도의 감사 이맹상이 유사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등문이 비록 무례하였다 하더라도 관인인데 순몽이 함부로 구타하여 욕보였으니 나도 심히 이를 거르게 여기노라. 그러니 헌부에 내려 추액하게 하라 하였는데 강등문이 일찍이 순몽의 종을 다스려 민리를 토호질 아래 빼앗은 까닭으로 순몽이 그를 욕보인 것이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3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유계문 이양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유계문으로 인수부 윤을 이양으로 첨지중추 원사를 권맹경으로 반의준 목사를 삼았다. 박국생이라는 자는 나이가 70여 세인데 올해 온천의 곁에서 살아 깊이 모욕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으므로 즉시 중군 부사직을 제수하고는 본도의 미두, 전포 등으로서 녹봉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3월 2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함양군과 이순몽을 핵실하여 아뢰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친과 이순몽을 이로써 죄질 수 없으니 모두 논하지 말라 하였다. 지평 이종금이 아뢰기를 강등문이 비록 미천하옵더라도 관인이요 또한 행행해 지대하는 직임을 받은 자이온데 순몽이 행군의 곁에서 함부로 구타하여 특히 임금을 공경하는 뜻이 없었사오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옳다. 이 순명의 일은 나 역시 그러게 여겼었다. 그러나 그 죄가 장 100대에 불과하였으니 이로써 죄를 가함은 불가하다 하였다. 이종금이 다시 아뢰기를 죄를 더하고 덜 할 일은 아직 조율하지 않은 때이오라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순몽은 자기가 사사로운 원한으로 관이를 구타하였으니 실로 버릇없는 행동이라 율문에 안넘하여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순몽에게 관인을 구타한 율로서 죄를 준다면 일품으로서 참여에 이르기까지 차등이 있는 사람인데 그 죄가 얼마이겠느냐. 만일 행궁의 근처에서 사람을 구타하였다는 것으로 죄준다면 궁성의 안도 아니요 비록 궁성의 안이라 하더라도 권례에서의 분쟁은 죄가 태형에 불과한 것인데 어찌 반드시 그를 죄주어야 하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3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정예가 이순몽의 처벌을 아뢰었으나 물리치다. 사관은 좌헌납 정예가 이순몽이 강등문을 구타한 죄를 청하기를 제3에 이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순몽은 공신이며 대신인데 이로써 죄를 가함은 옳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3월 2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 한화기 황제의 치기를 등사하여 치보하다. 벌인에 사는 야인 가을토가 황제의 치기의 두 통을 가지고 돌아오므로 함길도 관찰사 한화기 등사하여 치보하였다. 그 첫째는 황제가 모련이 주위 사가합아도 지위 첨사 속도 두목 쇠라간 복락합 아양합 합속살합 합탑합에게 치교하기를 우리 조정께서 천하에 군림한 이래로 너희들은 모두가 천도를 경순하고 조정을 높이 섬기어 변경해서 힘바쳐 온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 되었으므로 건자에는 너희들에게 치교를 가지고 조선지방으로 가서 도둑, 범찰 등의 가족을 반의시키고 그 부속과 함께 회한하라고 하였더니 중도에서 야인의 군마를 만났으되 또한 조정의 미덕을 잘 펴서 침범을 당하지 않았으니 좋게 너희들이 충성을 볼 수 있겠다. 이제 특별히 언명을 내려 너희들의 벼슬을 승진시켜 주노니 본의의 관할에 속한 군민과 너희들은 더욱 천심을 순종하여 길이 신하의 절의를 지켜 자자손손으로 하여금 복택을 받아 태평을 함께 즐기게 하라 하고 둘째는 모련이 도지위 동지 남복합 아한 도지위 첨사 왕타라와 대소 두목에게 치교하기를 건주 좌위 도독 범찰 등의 상주를 받으니 토인 백호 고조화 등 40일가가 전에 양목다보로의 반란때에 끌려갔었으나 오늘날은 마음을 고쳐 향화하고 앞으로 처자를 데리고 돌아오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막고 놓아주지 아니한다 하기에 이제 특별히 치교를 보내니 너희들이 많이 고조화 등이 너희가 있는 곳에 있게 되면 즉시 부하 두목인 등에게 성회하여 일일이 검사하여 송환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조정의 뜻을 준봉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철이 부족한 조명강 구자에서 농기구를 주족해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조명강구자에는 본래 철이 생산되지 않는 곳이라 백성들이 농기구가 없음을 심히 괴롭게 여기오니 바라옵건대 본도의 세철로서 주재하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2권 세종이 23년 4월 3일 기사 첫번째 기사 전라 경상도 최근 별감이 도금을 바치다. 최근 별감 권자 홍이 도금 인양을 바치니 임금 말하기를 옛 기록에 말하기를 고려에서는 과자금을 생산한다 하였는데 저번에 조정의 사신 이기도 말하기를 이 나라에는 금을 생산하는 곳이 매우 많다더니 이제 보니 과연 그리하나 그러나 과자금은 아니다고 하였으니 그것을 공주로 하여금 상공으로 의정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3일 기사 두번째 기사 체분과 나래를 정직해 하다. 의정부에서 체분과 나래로서 대가를 맞이하고자 하는 임금이 듣고 이를 정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4일 경호 첫번째 기사 임금이 자신의 안질에 대해 언급하다. 도승지 조서강 등이 문안드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 봄부터 엄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는 걷기에 어려웠다. 온천에서 목욕한 뒤에도 효염을 보지 못하였더니 어젯밤에 이르러서는 본초에 잔 주석을 펴놓고 보았는데 또한 볼만하였다. 하여 조서강 등이 청하기를 안심하시고 오래 목욕하시어 영구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여름철을 당하여 흑비가 있을까 염려되는 까닭으로 내월 초하루에는 황공하고자 한다 하였다. 이 당시에 임금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였고 또한 글과 전적을 밤낮으로 놓지 않고 보기를 즐겨하였으므로 드디어 안지를 얻게 된 것이고 왕비도 묵은 병이 있었던 까닭으로 이 행차가 있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4일 경호 두번째 기사 전라도 도절제사 조혜가 어미의 병으로 사직하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4일 경호 세번째 기사 조순생을 평산에 보내어 온천을 수칙해 하다. 사복소윤 조순생을 황해도 평산으로 보내어 온천을 수치하게 하였다. 수치는 닦고 다스립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7일 개요 첫번째 기사 임금이 2000년 온천의 형세를 조삭해 하다. 병조판서 정현이 아뢰기를 평산부는 비록 온천이 있다 하오나 그 땅에는 병기운이 많아 행행함은 불가합니다. 이제 듣건대 강원도 이천현에도 온천이 있다 하오니 수치하기를 명하시어 거가를 기다리게 하심이 옳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황해도의 병은 여역이 아니니 행행한들 무슨 해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천은 바로 강무하는 곳이라 왕래하기가 편할 것이다 하고 즉시 진무 이치욱에게 명하여 온천의 형세로 연로가 험하고 평탄한지를 가서 보게 하였다. 연로는 대가가 내왕하는 길이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7일 개요 두번째 기사 박욱의 아들에게 과거에 응시토록 하다. 박겸손이 무가에 응시하였는데 훈련관에서 박욱의 조부에게 허물이 있었다 하여 내친이 겸손이 상언하여 이를 변명하였다. 병조에서 의논하기를 할아버지에게 비록 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욱은 문과에 합격하여 교수 수련관을 역사하였고 벼슬길도 열렸사온데 겸손에게만 증거함은 불가하오니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용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증거는 얼마간 연한 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7일 개요 세번째 기사 형제소 당직관에 정수하는 것을 허용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이제 행궁에 있으므로 상어 날짜도 즉시 상수하지 못하여 억울함이 매우 많겠으나 그러므로는 행제소의 당직관에게 정수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김하, 김지생 등에게 옷을 하사하다. 김하, 매좌, 김지생 등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내려주었다. 하 등이 김을현을 따라 북경에 나아가 칡술에 등사해 가지고 먼저 온 까닭으로 이것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변효문의 처벌을 아뢰다. 애초에 상선께서 변효문에게 명하시기를 모든 일을 김종서와 함께 의논하라고 하셨사오나 효문은 성명을 다르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마변자와 공모하여 종서에게 통서하기를 자음파의 처자를 놓아주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종서가 석방하여 주면 불가하다고 하였으되 효문이 변자와 함께 마음대로 놓아주었으니 그 주가 진시로 크옵니다. 그 당시 김파로란 자가 있어 자음파의 거처를 구하였는데도 효문은 김종서와 함께 의논하여 축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음파를 불러 처자와 가산을 내어주어 그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였으니 그 죄가 반역과 다름이 없사오며 김종서는 주장으로서 변자 등이 자음파를 놓아준 실정을 알면서도 이를 들어 축복하지 못하여 도망쳐 숨게 하였으니 특히 주장으로 전제하는 의의가 없었으니 청가대 모두 죄죽여 하소서 하니 명하여 효문의 직천만 거두고 나머지를 모두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채붕 설치를 금지시키다. 의정부 사인 이계손이 탄의를 하례 하는 전문을 받들고 행궁에 나아가 아뢰기를 정부에서는 채붕을 베풀고 대가를 맞이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안지를 얻은 지 이제 4, 5년이나 되었는데 금년 정의 2월에는 왼쪽 눈이 거의 실명하다시피 하였었다. 목욕한 뒤부터는 매우 신효가 있어 실명하는 데 이르지 않았으니 나도 스스로 기뻐하거니와 신민치고 누가 하례하지 않겠는가. 정부에서 채붕을 베풀고 맞이하고자 함도 이 때문일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종묘의 친제라든가 강무하고 황궁할 때라면 모두 채붕을 베풀어 맞이하게 하였다. 종묘에서 대가를 맞이한 까닭으로 친히 제사 지낸 적도 드물었었는데 내가 오늘날 매양 비록 제사를 친히 지내는 까닭으로 드디어 이런 일이 없게 되었다. 또 나의 안들이 비록 조금은 나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영구히 나은 것도 아니고 목욕하는 행차도 반드시 계속될 것인데 어찌 자주 채붕을 베풀게 할 것인가. 가요나 결체도 또한 폐가 있으니 이것도 내가 모두 금하고자 하나 그러나 일이 길한 경사에 속하고 또 즐거움으로써 황궁하니 기쁨을 보여주는 소위이므로 금하지는 않지만 채붕을 설치하는 것은 결단코 다르지 않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9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경성의 군관과 조순말을 더하게 하다. 병조에 전제하기를 함길도 경성은 도후부의 예의에 의하여 군관 10인과 조순마와 5필을 더하게 하라 하니 본도 도절제사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9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도망노비 고발자의 면역을 금지시키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법으로 각사의 도망한 노비 5, 6인을 고발한 자에게 종신토록 면역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경중의 장실한 노비들이 자기의 면역을 생각하여 벌떼처럼 일어나 고발하게 되니 그 피고가 된 자는 모두 다 경외에 산접하여 실로 무용한 것이 된 데다가 얻는 것이 잃는 것을 당하지 못하오매 장차 패단을 구할 수 없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속형전에 의하여 상금만 주시고 면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서리가 내리고 햇무리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1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라, 경상, 충청 이외의 방물을 서울로 우송케 하다. 호가가 군신이 옷의 안팎감과 안마를 바쳐 탄신을 하례하니 전라, 경상, 충청 이외의 제도의 방물은 모두 서울로 실어 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10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풍정을 바치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10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종친 군사에게 술을 하사하다. 충청도에 술 700병을 경기도에 300병을 바치니 종친과 제추에게 내려주는 동시에 아래로는 군사와 천안자에 이르기까지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10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오도리의 동송고로를 부사직에 제수하다. 부사직으로 삼고 옷갓 안마를 내려주고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고 인하여 집과 자재를 노비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11일 성축 첫 번째 기사 동궁에게 오리에서 칙스를 맞이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번 칙스가 올 때 내가 목욕으로 인하여 덜에 나아가 맞이할 수 없겠는데 그렇게 되면 후일에 행궁에서 칙스를 맞이하는 예가 없어지게 될까 염려되니 비록 고치와 조봉은 없다 하더라도 동궁으로 하여금 오리에서 맞이하게 하고자 하니 그 의주를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1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병군에서 도망했다 돌아온 자에게 전토를 검역해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함길도 병군에서 도망간 백성으로 본토에 돌아온 자에게는 즉시 전토를 주게 하고 연한의 구애됨이 없이 선정의 길을 열어주게 하라 하니 도채찰사 종사관 정이한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온수현을 승격하여 온양군으로 삼다. 임금이 병이 나왔으므로 특별히 온수현을 승격하여 온양군으로 삼고 인하여 노비를 관호에 따라 채워주도록 하였다. 또 관찰사 이맹상 도사 송취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내려주었다. 온양원장입니다. 세종시로 92권 세종 23년 4월 1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동수로 가무에게 대호군을 제수하다. 옷가시 안마를 내려주었고 또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고 인하여 집과 노비 자재를 내려주고 그를 따라온 종자에게도 관대를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4월 1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황보인이 성축조 요회지의 상황을 보고하다. 도 채찰사 황보인이 함길도에서 돌아와 성을 쌓을 요회지와 거민의 안도함과 우마가 들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아뢰니 임금 말하기를 부역에 종사하는 무리에게 진력은 없었느냐 하매 황보인이 대답하기를 없었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19일 을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오리에서 북경에서 온 칙스를 맞이하다. 사은사 김을현이 칙스를 가지고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왕세자가 수가하는 군신을 거느리고 시복 차림으로 오리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여러 신하가 먼저 행궁문 밖에 나아가 차례로 쓰고 첨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배 위로 나아가니 김을현이 칙스를 받들고 중문으로 들어와 장전 가운데 있는 안상에 놓았다. 왕세자와 여러 신하가 사배를 행하고 꿇어 앉으니 사향이 삼상향하고 얻고 뿌렸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첨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향한 앞에 나아가 꿇어 앉게 하니 김을현이 칙스를 받들어 왕세자에게 주었다. 왕세자가 칙스를 받아 서영관에게 전해주고 서영관이 도로 안상에 놓음에 왕세자가 배 위에 나아가 사배를 행하였다. 그 칙스에 이르기를 조선은 왕의 조고 때부터 우리 조종을 섬겨온 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이나 되었고 공경하는 정성도 오래도록 더욱 두터이 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예대하여 평소에 더 상등을 더하였노라. 저 범찰 이만주의 무리는 조정에서 이루로 치는데 불과하지만 기궁으로 와서 귀순하면 불쌍하게 여겨 먹이고 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또한 저들이 머물러 살 곳을 얻으면 혹시 함부로 왕의 지경에 가서 좀도둑질을 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에 쓰였지.
저들을 후하게 대접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저들은 왕이 키워준 덕을 저버렸으므로 지금 여러 차례나 그들을 치유하였는데 저들은 짐승과 같은 마음을 버리려 하지 아니하니 대체로 그 뜻이 이미 벌어져 형세가 다시 합하기 어려울 것이라 강제로 다시 합한다 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게 될 것이므로 우선 그대로 들어주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 유시한 인구로 왕의 나라에 있는 자는 왕이 후하게 어루만져 편안히 살 곳을 잃지 말게 하면 저들도 덕하에 감격하여 스스로 다른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또 근자의 범찰이 왕의 변방을 침략하고자 깨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라 짐이 이미 칙서를 보내 엄하게 경계하도록 유시하였거니와 이만주와 내가 등에게도 모두 허물을 짓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저들의 짐승과 같은 마음을 기피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또한 치교하는 것이니 왕은 이에 대비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왕이 더욱 변방에 조심하도록 할 뿐 그들이 돌아올 것인지 여부는 헤아리지 말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김을련에게 말 한 필을 내려주었다. 이에 앞서 칙서가 온다는 말을 임금이 듣고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특명하여 범찰의 유종들을 어루만져 주게 하였다. 세종 7월 92권 세종 23년 4월 19일 을리운 두 번째 기사. 행군 인접지역 70세 이상 노인에게 곡식을 하사하다. 특별히 행군 가까운 지방에 사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곡식을 내려주고 또 농민의 빈궁한 자와 감력인에게도 주식과 곡포를 각각 차등 있게 내려줬다. 인마가 짓밟아 놓아 곡식을 상하게 한 것은 또한 값을 계산하여 쌀로 주고 본현의 거민은 매호마다 환자 이석을 각각 감하게 하였다. 이게 바로 복지야.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4월 19일 을리우 세 번째 기사. 남궁계 조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궁계를 전라도 도절제사로, 조회를 중주원 부사로, 송만달을 지온양 군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4월 2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화헌납 정예가 송만달 재임명을 건의했으나 윤호치 않다. 송만달은 선무랑이온데 작업을 띄어 봉훈랑에 제수받았으니 청컨대 고쳐 임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현이 만일에 승호가 되지 않았다면 만달의 작업도 승진되었을 리가 없었으며 또 평상시에 일에 공이 없는 자라도 혹 특지로 작업을 올리는데 이것은 또한 특지이니 무슨 해가 되겠느냐 하였다. 정예가 다시 청하였으나 윤영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4월 2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북경에서 보내는 사은 표문 호조 참판 유계문이 북경에 보내었는데 그 사은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크게 들이우사 만물을 덮어 기르심에 사사로움이 없으시고 성인이 생각하심에 심히 밝으시어 회수하심이 더욱 두터우시니 은혜를 마음에 새김을 어찌 그치겠습니까?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될지라도 잊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도 용렬한 자지로서 다행히 창성한 때를 만나 황송하옵게도 본방을 지키는 중임을 받자옵고도 보자는 노고가 적음을 부끄럽게 여기어 왔사온데 공군하는 정성이 있다 하여 길이 편안한 도리를 보여주시고 오랑캐들이 완악한 모략으로 마음대로 하고자 함을 살피시어 계약이 엄명하셨으며 패방에서 뜻밖에 생길 사변을 경계하고 염려하시어 회유하심이 간절하셨습니다. 또 상주한 간청을 양찰하시어 곡진하게 파락하는 말씀을 내려주시어 범찰의 유종을 그대로 머물게 허용하시고 우신으로 하여금 후하게 무율하도록 하시니 은린이 이에 이르오미에 감격함이 더욱 깊사옵니다. 이것은 대체로 금도가 nep사와 황복까지 포용하시고 진심으로 소국을 두텁게 사랑하심이오매 이미 사해를 겸하여 건져주시고 바로 일시 동인하심이오라. 드디어 먼 지방으로 하여금 우악한 은총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신은 삼가 마당의 동토를 다스리는 정성을 바쳐 국도를 조심하여 굳게 지키기에 갑절이나 힘쓰게 싸웠고 황제께 향하는 정성을 다하여 항상 송도를 거듭하겠습니다 하고 그 박물소에 이르기를
하늘의 돌보심이 깊사와 곡진하게 어루만져 편하게 하심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토산물이 비록 박소하오나 작은 정성을 표시하고자 하여 삼가 황새저포 백새저포 각각 30필 흑새마포 50필 황하석 만화석 만화장석 잡채화석 각 10장 인삼 150건 송자 200건 잡생마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에 물건들은 먼 시골에서 생산된 것이 없고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오나 마음에서 나온 간절한 정성임을 양찰하시어 헌상하는 예의를 굽어 용납하옵소서 하였다. 태왕 태후 전에 보내는 예물은 홍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잡채 화석 10장이고 황태후 전에 보내는 예물은 홍새저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잡채 화석이 각 10장이었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2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하동현의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야인 거을가게의 아들에게 무율케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야인 거을가게의 아들로서 서울에 있는 자는 후하게 무율을 더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2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이효군의 아내 안씨 등을 처벌하다. 고 감찰 이효군의 아내 안씨는 참이 안구경의 누이 동생이다. 구경이 죽으니 안씨는 구경의 처 홍씨의 집으로 가 그의 아버지 안수산의 재산을 나누고자 하다가 구타를 당하여 문 밖으로 나와 알몸으로 땅에 쓰러지니 구경꾼이 모여 들어왔다. 안씨는 홍씨의 아들 안호문의 머리를 휘어잡고 구타한 까닭에 헌부에 고소하며 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니 다시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게 하였는데 안씨와 홍씨는 경기에 안치하게 하고 호문은 장 80대에 처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관물 도용한 지금산군사 손미옥을 처벌하다. 경상도 도관찰사가 아뢰기를 지금산군사 손미옥은 관물을 도용하여 싸운데 장물로 계산하면 2관 500문이 되옵니다. 또 관국 100석을 나이 출납하였으니 율에 의하면 장 100가 유 3천리 자자하이 할 것입니다. 임금이 하연 등에게 이르기를 이 앞서 장리로 범장한 수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미역과 같이 간율한 자는 없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며 하연 등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형률에 의하여 과제하심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2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제제사가 부방군사 포치에 대해 보고하다. 평안도 도제제사가 치게하기를 여러진이 부방군사는 많은 것이 4,500이고 적은 것이 혹 2,300이온데 갑자기 적변이 있게 되면 지탱하지 못할까 염려되오니 바라건대 도내의 정군으로 활쏘기와 말타기에 실한 자를 선택하여 아울러 방어에 나가게 하여 수비를 엄하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답서하기를 적의 무리가 변방을 엿보는 바로 오를 당하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군적에 올려 험하고 먼 곳으로 부임하게 하면 제때에 미치지 못하여 헛되게 갔다가 돌아오는 패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만일에 적의 무리가 많게 되면 성보가 완실한 곳이라야 근신이 없을 것이다. 염려되는 것은 작은 산지의 잔민이 반드시 먼저 해를 받을 것이므로 내가 심히 이를 조심하니 마땅히 척후를 멀리 보내어 요해지를 지키게 하고 주의하러 순찰하다가 만약 적변이 있게 되면 즉시 달려와 고하고 작은 산지에 있는 인민을 동독하여 큰 성으로 빨리 들어가게 하라. 가까운 곳에 큰 섬이 없을 것 같으며 마땅히 먼저 산험을 의지하여 피하게 하고 도둑의 무리가 작은 것 같으면 임기응변하여 그 예봉을 막도록 하여 경은 여러 진에 효유하고 혹진하게 보치하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을 시켜 적을 엿보게 하고자 하나 위험한 일이라고 행할 수 없다. 내가 저번에 그 도에 방문하였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적을 탐지하고 방비하는 것은 시로 좋은 방책이옵니다 한 까닭으로 그 계책을 써서 적경을 몰래 탐지하여 먼저 비어하게 하였었다. 우리가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저들도 또한 우리가 엿보는 것을 알고 감히 배를 만들어 물에 띄우는
띄우고 말을 타고 강을 건너오지 못할 것이니 우리에게 패전을 당한 것도 여러 번이었을 텐데 저번에는 척혼의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패함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앞서에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도록 계칙하였던 것이나 오늘날은 변방의 변이 자주 일어나 척후의 방법을 늦출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척후하는 사람을 약간 깊게 들어가게 하여 자세히 저들의 정상을 알도록 한다면 적도 반드시 안심하고 배를 만들지 못할 것이요 우리도 또한 경계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니 척후의 원근과 도로의 이수를 경은 잘 헤아려 포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2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부에서 황후가 내렸다고 치게 하다. 요수의 빛이 누르니 사람들이 황후로 여겼다. 예조에서 정부에 보고하기를 또한 황후라고 하니 정부에서도 예조의 보고에 의하여 치게 하기를 황후라고 하였으나 안평대군 이용이 서신으로 행궁에 보고하기를 도성 사람들이 뜨르석하게 말하기를 황후가 밤에 내렸다 하므로 신이 즉시 사람을 시켜 두루 궁정의 물이 기어 있는 곳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모두 송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인지를 알지 못하여 밤비가 그릇에 괴인 것을 가져다 보니 송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황후가 만일 하늘에서 내렸다면 하필 땅에만 내리고 그릇에는 내리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이 물빛은 순황색이 아니었고 송화를 섞은 것 같아서 가져다 맛을 보니 매운맛이 바로 송화와 같았으므로 또한 사람을 시켜 송화를 가져다 물 가운데 넣었더니 그 형상도 비슷하여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25일은 어두울 무렵부터 풍세가 점점 급해져서 이경쯤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바람은 더욱 밤새도록 불었으니 급한 바람이 분 나머지 송화도 반드시 날았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나른 것이 쌓였다가 비로 인해 떠오른 것이오라 개의할 것이 없사오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망령되게 황후라고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청하건대 의심하지 마옵소서 하였다. 그렇지.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2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조서강이 육선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환조의 기재이므로 소선을 드시니 도승지 조서강이 등이 아뢰기를 온천에서 모욕하신 뒤오라 기체가 평상시와 같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육선을 드시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질병도 없는데 어찌 고기를 먹겠느냐 하였으나 조서강 등이 제청함으로 곧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92권 세종 23년 4월 2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황후의 변에 대해 승정원에 전지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제 황후의 변을 들었으니 내가 대가를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정파하게 하라 하니 도승지 조서강 등이 아뢰기를 정부와 예조에서 자세히 분별한 것도 아니온데 안평대군의 아뢰미 이와 같으오니 어찌 갑자기 제의라고 하겠습니까? 사인을 경중에 보내어 그것이 참인지 망령된 것인지를 변정하게 한 연후에 정파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면 그만이지만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면 그것이 재앙이 됨을 실로 헤아릴 수 없는데 어찌 관리원이 스스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이미 황후로 여겼으니 연소한 자제의 말을 믿는다는 것도 옳지 못하였다. 더구나 비가 내린 지 여러 날이 되어 실험할 도리가 없는데 어찌 그 주인을 변정할 수 있겠느냐 하니 하연 정연 등이 아뢰기를 만일 재변이 있다면 진시로 전하께 공구수성하시기를 청함이 마땅하옵지만 만일 하늘에서 견고한 것이 아닌데도 사람이 스스로 변이라 여기면 또한 상스럽지 못합니다. 근자의 우양이 제때에 와서 풍년을 기약할 수 있사오니 비록 하늘이 실제로 황후를 내렸다 하더라도 황색은 바로 상세의 빛이오라. 또한 괴상하다고 가리킬 수 없습니다. 대가를 맞이하는 것은 큰 예식이오니 청하옵건대 정파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일이 요상에 관계된 것인데 내가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제 환자 김충을 파견하여 그 상황을 묻게 하였더니 환자의 말이 비록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내 마땅히 도성 사람의 말을 가지고 결정하겠다 하였다.
이날 저녁에 김충이 돌아왔다. 또 안평대군이 바치는 건황설 한 봉을 올리니 모두 송화이었다. 이제 이에 승정원에 이르기를 옛날에 대신들이 이변이 있게 되면 반드시 깊이 근심하고 길게 생각하여 끝까지 구명하고 따지는 것은 국보의 궁행함을 싫어함에쓰였다. 오늘날은 그렇지 아니해. 내가 즉위하였을 때부터 혹은 풀씨의 비가 오고 혹은 나뭇잎의 비가 오고 혹은 곡종의 비가 와 그 일이 같지 아니하였으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풍운이 나무 위로 지나가면 나뭇잎이 따라 날아가서 비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물건으로 가벼운 것은 바람을 따라 날려가기를 수십리에 이르게 되고 버들개지와 같이 날아가기를 마지 아니하나 혹은 먼 곳의 버들이 없는 곳까지 이르게 하는데 하물며 송아에 가볍고 자금에 있어 쓰이겠는가.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들어 간 분수를 땅을 파고 보았었다. 그러나 적확하게 비가 온 분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공중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그인 분수를 실험하였었는데 이제 이 물건이 만일 하늘에서 내렸다면 하필 이 그릇에 내렸겠는가. 또 이 물건이 지센 물이 많이 흘러 모여 들어가는 곳에 있는 것도 또한 송화가 기왓고랑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를 따라 내려온 것이다. 또 이 물건이 모래와 돌이 유창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전밀한 검은 땅에만 있었으니 그것은 송화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신들이 이미 황후라고 아뢰었으니 어찌 젊은 자제들이 철없는 말을 옳다고 하겠느냐. 옛날 고려 때에 문랑 위에 호련히 연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기와 등해가 날아온 것이지 연기가 아니다 하였는데 후세에 와서는 간사하고 옳지 아니한 말로 여겼다. 또 병진년에 흥천사의 사리가 위에서 그리고 흥복사의 옥상에서도 또한 모기와 등해가 날아와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보고 석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승지 김돈을 보내어 가보게 하였더니 실은 모기와 등해였다. 고려 때의 일을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의심하니 참으로 가소롭다 하니 서강등이 아래기를 송화의 일은 신등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인데 대신만이 유독 살피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만일 가리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망령됨을 알겠습니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진짜 송화로 여기노라 하였다.